얼마 전에 제 지인이 저한테 MBTI를 믿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사주팔자를 믿냐, 타로 카드를 믿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MBTI를 믿냐고 질문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MBTI가 갖고 있는 요즘의 위상이 사주나 타로와 같은 운명론에 버금갈 정도로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컨텐츠에 MBTI만 붙이면 일단 기본 조회수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MBTI에 대한 관심도나 인기가 높다는 뜻이겠죠. 심지어 일부 기업들이 채용 전형에 MBTI 결과를 기재하게 해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MBTI로 사람 판단하는 거 괜찮을까요?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전학생이 오거나 소개팅을 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상대의 MBTI를 묻는 것은 마치 일종의 관용적인 인사처럼 되었습니다. ISFJ야? 나랑 잘 맞겠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MBTI 성격 16개마다의 특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대에는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 엄청나게 유행했던 거 아시나요? 2005년에는 B형 남자친구라는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너 O형이야? 그럼 둥글둥글하고 착하겠네. A형이야? 완전 소심하겠네. B형은 싸가지 없대. AB형은 4차원이래. 이렇게요. 지금 들으면 너무 비과학적이고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심지어 혈액형별 성격 유형에 열광하는 나라가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꼭 혈액형별 성격 유형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유형화하고 그룹 지으려고 하는 시도는 예로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말띠는 자유분방하다, 토끼띠라 온순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병자리라서 이런 성격이다, 궁수자리라서 이런 성격이다, 몇 날 몇 시에 태어나서 이런 성격이다, 이런 다양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성격을 유형화하고 싶어 할까요? 아마 타인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이 SNS에 올린 여러 흔적들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해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중요한 거래를 하거나 오랫동안 같이 일해야 하는데 타인에 대해 전혀 알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랑 잘 맞을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를 더 많이 알아가기 이전에 상대를 유형화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MBTI가 앞서 언급했던 혈액형별 성격이나 별자리별 성격, 띠별 성격처럼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MBTI는 스위스 정신분석학자인 융의 이론을 근거로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고안한 성격 유형 검사 도구입니다. 물론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라 작가였으며 여러 인종차별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보고적 심리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향을 분석해서 성격 유형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혈액형별 성격 유형보다는 더 과학적인 건 사실입니다. 이런 성격 유형별 검사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MBTI는 이해되지 않는 나의 행동들을 성찰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같은 상황에서 나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생각,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동질감과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유형화하고 그룹 짓는 것에 단점은 없을까요?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학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격 유형별 검사 결과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한 번 나온 결과가 영원히 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성격은 변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 유형 검사는 마치 운명처럼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감 넘치고 외향적이던 친구가 친하게 지내던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위축되고 자신 없어진 그 시기에 성격 유형
유형 검사를 한다면 소심하고 내향적인 성향으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검사 과정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선택하거나 혹은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은 선택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 유형별 검사는 자신의 행동 유형을 파악하고 돌아보는 정도의 자아 성찰의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사람을 일정한 틀에 가두고 재단하는 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그 결과에 몰입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그어놓고 그대로만 행동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직관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쟤는 ISFJ라 꼭 저러더라, 나는 ENFP랑은 안 맞아 같이 어떤 사람에 대한 낙인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매우 복잡한 존재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서로를 틀 속에 가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근본 질문이었습니다.